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우 여러분, KS 뉴스의 아나운서 백호열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치민의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호치민시는 예상되지 않는 날씨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는 원인과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 백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SBS 기자 백가한입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은 우기가 시작된 지 2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강수량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KIS 뉴스팀은 베트남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원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베트남 급성장 도시의 기후변화 홍수재해 위험성 분석이라는 2020년도 논문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3,2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가진 그 지리적 특징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같은 지구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베트남은 정통으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유엔은 유행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글로벌 감축 목표 보고서에서 205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7도 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심각해져가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어쩌면 우리는 그것과 마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가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에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복 개선에 대한 학급 회의 및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생활복 개선 사업은 회장단 공약 사업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조사는 디자인 공모와 제작 의뢰 전 학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KS 뉴스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생활복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과 개선된 교복, 그리고 후드티, 후드 집업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노영준 기자가 취재합니다. KSBS 기자 노형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1학년 2반 박준희입니다. 네, 저는 11학년 2반 김승규입니다. 네. 새로워지는 4가지 종류의 교복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거나 가장 구매하고 싶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후드티랑 긴 교복 바지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드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실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튼다던가 이럴 때 추우니까 후드티를 입게 되면 따뜻하게 되니까 제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지난 6월 17일 학급별로 진행되었던 회의의 결과로 총 760여 명의 학생들이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반바지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긴 바지에 대한 수요 또한 760여 명의 학생들 중 408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드티와 후드 집업은 300여 명이 안 되는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학년별 수요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긴 바지와 반바지 수요는 학년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후드티와 후드 집업은 7, 8학년들의 수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SBS 노형준 기자였습니다. 학급회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회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생활복의 디자인을 결정한 후 선정 및 제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더욱더 편해진 교복을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름방학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많은 학생들은 몇 년간 한국에 가지 못했고, 이러한 여름방학에 상당수의 학생이 한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간만에 휴가를 즐기는 가운데 지난 22일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제2의 코로나라고 불리는 일명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두창은 어떤 질병일까요?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ISBS 기자 김유빈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란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수두 두창과 유사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의 증상은 발진, 발열, 두통, 근육통, 허리 통증, 무기력함, 림프절 부종 등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발열 후 1에서 3일 이내 발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통 감염자의 체액과 접촉하였을 때 감염이 되지만 호흡기로도 전파가 된다고 하니 손 씻기와 마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확산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다녀오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감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기의 끝에서 제2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2022학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일들보다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선생님도 뵙지 못했고 시험도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고 선생님을 만났고 시험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가 뺏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는 시험이라는 난관을 거쳤고 수행평가라는 여정을 지나 방학을 맞이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람차고 의미 있는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학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BS의 뉴스데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